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아침 6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취임하는 그런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날까지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메모를 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허경영 총재님과의 그 전화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번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전화할 때는 그때는 통화는 좀 잘 됐고 아마 2016년 3월달이 아닌가 메모는 안 해놨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16년 3월달이 맞을 거예요. 그날에 이제 서울에 그 당시는 내가 공무원 신분으로 있었으니까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 아현동이에요. 아현동 상수도 사업 상수도 전국에 상하수도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숙소를 일주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소를 신촌 로타리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교 아마 입구 같더라고요. 그 부근에 숙소를 주고 아현동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차피 서울에 올라가야 되니까 교육을 받으러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길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종로 강의장이 아니고 그때는 파비엔이라고 서대문인가 거기 있었어요. 서대문 로타리인가 거기에 파비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박경재 씨인가? 지금 총재님께서 그 강의가 지금 1342회인가 지금 그랬는데 천회 강연 때 엄청 그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찬조 연설을 아주 길게 하셨다고. 그런데 아마 그분이 나중에는 내가 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총재님께 허경영 총재님께 이제 뭐 같이 지내다 보면은 식사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 밥값을 좀 이렇게 냈는가 봐요. 접대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밥값까지 다 이제 받아갔다는 이제 그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너한테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 밥 사준 것까지 받아갔을 정도면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천회 연설할 때는 천회 강연할 때는 굉장히 이분이 지금도 기록에 있으니까 보시면 알지만은 아주 호의적으로 극찬을 하시던 분인데 뭐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뀌어가지고 밥 사준 것까지 받아갈 정도면은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돌아서는 분이 많이 있죠. 모 가수도 그렇고 모 가수도 참 전주에서 순식간에
서울에 이제 오는 그런 일, 위치 이동이죠. 순식간에. 지금 내가 지금 부산시 강서구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가락동이잖아요. 그런데 딱 순식간에 말이지. 저 뭐 광주로 간다든지 뭐 서울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그분이 경험했던 분이에요. 최모 씨라고 하는 가수도 이렇게 좀 돌아서게 됐죠. 뭐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분하고 최모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 한때는 그분이 굉장히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고 지지하는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렇고 그때 이제 서울에 이제 교육받으러 가니까 월요일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이제 9시까지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KTX 타면은 충분해요. 아침 첫 차 타면은 충분한데 이제 나는 그전 토요일 날 가면은 이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틀 먼저 월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그 당시에 토요 강의 있을 거야. 토요 강의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나는 사전에 그 준비를 하잖아요. 뭐 세상에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가 60이니까 2016년 6월 30일까지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공무원 정년을 이제 6, 5, 4, 3 한 3, 4개월 앞두고 이제 3, 4개월 뒤에는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민간인으로 가는데 그때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그 한 60년 내가 살아오면서 볼 때에 경험이 있잖아요. 나 총무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총무가 뭐냐고 모든 것이 움직이면 다 돈인데 다 돈이 든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그 총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내가 경비가 얼마입니까? 이래 물었다고. 그게 공짜는 없으니까 거기 강의를 하면은 그 마이크 잡고 마이크 저 전기로 하잖아. 그리고 형광등도 다 전기가 돌아가고 그 건물이 그냥 하늘에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 건물 빌리면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말이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안 되지 그거. 그런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강의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재니까 처음 제 전화를 그래 했어요. 해가지고 할 때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건 아닌데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아닌데 하면서 저 갔습니다. 그 첫 통화가 그거였어요. 총재님과의 첫 통화는 강의비가 얼마입니까? 그걸 물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2016년도 그때에 5월달에 내가 이제 회원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 하니까 왜 회원 등록을 하려고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 1998년도인가 아마 그때 15대 대통령 이제 선거가 있을 그 전후예요. 그 전후 같으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이가 1950년생이니까 그 당시는 50살이 되기 전이단 말이에요. 40대 후반 정도 됐었을 때에 그때 하신 강의가 있어요. 그래 그 강의가 굉장히 듣고 싶더라고. 그냥 그거는 지금은 그 무료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2016년도 그때는 딱 이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들을 수 있다 이래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 하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조금 전에 그 박경자 그 빠삐행 그 사장 말이야. 또 최모라고 하는 그 가수 그런 분하고 내가 틀리지. 뭐 그분은 여자고 나는 남자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틀리지만은 딴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고.
누긴 누구라 임마 김성기지. 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말이야. 좀 특이한 길을 살아왔잖아. 안 그래? 내 과거를 좀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란다고. 이런다고. 그래. 뭐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래요 그냥.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좀 특이한 길을 걸어왔다고. 특이한 길을 걸어오면서 기독교는 나의 모든 것이었고 청소년 시절 때에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조용기라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조용기 목사지. 허경영 총재님도 많이 만났다 그러더라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좀 스캔들에 대해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프랑스의 이제 소프라노 여가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 그 관계 가지고 말이지.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그 옆에서 뭐 수고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나는 모든 면을 전후 좌우 상하로 다 보니까 아마 그런 스캔들이 있었던 거는 뭐 거의 사실인가 보더라고. 하여튼 간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했지. 처음에는 순복음 이렇게 놓으니까 정통 장로 측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단이다 이래서 이랬는데 워낙 새가 크니까 그냥 인정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고 신도수도 많았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수천억 조만 배 열정이 강했단 말이야.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고 그래라고 뭐야. 나도 실제가 그랬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도 한 5천만 명 되잖아. 이북 빼고 북한 빼고 대한민국 지금 한반도가 두 동분 나눠 있잖아. 그런데 북한 빼고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5,2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한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 4천만 명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부 다 기독교인화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만족이 안 되더라고. 그건 안 돼. 일본, 중국, 한국이 말이지 원래는 지금 이제 한 조상 밑에서 나왔다고 지금 박윤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고대사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웅다웅하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중국, 일본, 한국은 한 조상 밑에서 나왔다고. 아마 그걸 가지고 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겠죠. 너무 싸우지 말고. 근데 중국, 일본,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화가 됐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된다고. 하여튼 그 이야기는 저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놔두고. 하여튼 기독교로 이 세상을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열정이 아주 강했다고. 강할 정도가 아니지. 그거 아니면 죽음이야. 그런 길을 걷다가 또 하다 보니까 불교의 세계를 어제 총재님께서 어제 아니지. 그러니까 11월 11일 12일 강의 때 아니 11월 4일하고 5일 강의 때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인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범소유상, 범소유상 형태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우주의 씨앗에서 나온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허망하다.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계시 허망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약견 만약에 본다 무엇을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은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예례다. 이것은 예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이 신인님께서는
적견 백궁천국이다 이렇게 바꿔버리시더라고. 백궁천국을 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교의 기초예요.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단계고. 이제 그런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다 이 말이야. 20살 이전에.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또 불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 이 세상에 어떻게 불교, 기독교만 있느냐고. 천지백갈인데. 원불교가 있잖아, 원불교. 그 홍라이 여사의 어머니, 홍라이 여사는 지금 살아있지. 저기, 이건희, 이제 삼성의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이재용의 어머니는 살아있다고. 이재용의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홍진기고, 외할머니가 그 원불교를 지극히 했다고. 원불교의 뿌리는 강정산이란 말이에요. 박중빈이가 강정산을 믿은 거예요. 강정산의 가르침에서 불교를 짬뽕 시켜가지고 만든 게 원불교거든. 그럼 강정산의 가르침이 있잖아. 또 그럼 최수훈 대신사의 그 뿌리가 또 최수훈 대신사가 있다고. 또 그 양조위의 뿌리가 또 김일부 대성사가 있다고. 정력 말이야, 정력. 지금 정력 시대가 들어간다고. 그런 것을 목숨 바쳐서 공부한 사람 아니냐고. 내가 죽다 살아났다고. 죽다가 내가 그 긴 이야기는 못한다고. 이거는 근데 그 이야기는 차후에 하지. 실제 뭐 죽다 살아났어요. 막 죽이려면 죽이라 그랬다고. 하늘이 그 요즘 보면 대천사가 뭐 천사가 머리지 뭐 양쪽으로 쌍으로 100명씩 있다 그러잖아. 그런데 내 운명은 이미 하늘에 맡긴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내 운명을 맡기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 강의를 딱 들어볼 때 대단하더라고. 대단하지. 그래. 그런데 그 강의를 요번에 회원이 돼야 등록 들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회원 돼야지. 듣고 싶으니까. 50살 되기 이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주안점을 주서 말씀을 하셨는가 듣고 싶지. 당장 회원을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회원 등록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전화 있는 번호로 뭐 몇 번 해도 회원 등록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빨리 회원 등록을 해야 그 유튜브 그 허경영 총재님의 젊은 시절 50살 되기 이전 때에 강의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는 거 있잖아. 허경영 총재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직접 전화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총재님 이게 회원 등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등록을 해야 되나? 유튜브를 그 젊은 시절 때에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회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내가 적어 놓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못 했어.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총재님한테 만약에 전화할 일이 있다 이러면은 뭐 그거 다 적어놔야 되겠더라고. 내가 누구 몇 번으로 전화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또는 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너무 다 이랬는데 했지.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회원 등록이 됐다고. 그래서 내 군번이 2016년 5월달이라고.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016년 5월달. 그렇다 얘기해가지고 부산은행에서 보니까 딱 빠져나간 날짜가 있으니까. 그 뒤로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2018년도에 미국에 여러 번 가셨는데 미국에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 하니까 전화가 안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필요하게 전화를 해서는 안 되구나. 뭐 많이 한 적도 없지만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지만 그것도 해서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니까 저를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안 했다고. 안 하고
거의 안 하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금년에 한번 했는데 그거는 내가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총재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문제니까 총재님 요거는 알고 계십시오 하고 전화하니까 바로 전화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렸고요. 내용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전화를 한번 아침 9시 32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뭐 전화번호 있으니까 어떨 때는 6700-1950은 이제 공인된 전화번호고 그 전화로도 할 때가 있지만은 또 이제 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니까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어제 받으셔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또 48초 그 기록이 있으니까 통화를 해가지고 볼일을 좀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뭐 비공개입니다. 알릴 수가 없잖아. 꼭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전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화 한번 받는 것이 굉장히 총재님께 이제 어려운 일이다. 많은 전화를 받으니까 불필요하게 전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제는 꼭 필요한 일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내가 남겨놓고 지금 저한테 영감을 주시는 분이 이제 박인수 선생님이신데 오늘 아침에도 그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박인수 선생님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 내용은 정말 그 이해하기가 좀 일반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아래 서울 가서 낙빈기 선생님하고 소남자 김재섭 소남자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교류가 있었어요. 다 두 분 다 돌아가셨지. 한 분은 낙빈기 선생님은 중국 사람이고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분들이 이제 한자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그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한문이 있잖아요. 한문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그 글자, 옛날 글자지. 그것을 연구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영어의 이제 그 뿌리는 보면 라틴어. 그러니까 뭐 처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라틴어를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처칠, 영국의 수상, 처칠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라틴어 공부를 다 했는데 라틴어의 또 뿌리는 산스크리트고 산스크리트의 뿌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팔도 사투리가 맞다는 것을 밝혀내신 분이 이제 그 강상훈 박사님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강상훈 박사님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나라 와서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 교수를 지금 제안해도 안 가신 분이에요. 그렇듯이 영어의 뿌리는 이제 라틴어의 뿌리는 산스크리트의 뿌리는 우리나라의 이제 사투리 이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한자의 원한자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대 역사를 이렇게 밝혀내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학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하튼 뭐 박인수 선생님의 스승님은 한 5분 정도 돼요. 뛰어나신 분이에요. 뭐 강상훈 박사님하고 소남자 선생님은 박인수 선생님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스승님이 몇 분이 있다고. 그런데 그 스승님을 다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밝혀놓은 것이 아메리카서 예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시간이 지금 한 10분만 하고 말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요족들이라 그러지. 요족들이 이제 그 제사밥 먹을 준비를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다 됐다는 거야 말이야. 다 됐다는 거. 제사밥 먹는다는 것은 죽어야 자기 제사밥을 얻어먹잖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야 죽어야 제사밥을 얻어먹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요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밥 먹을 날이 이제 가깝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방위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분하고 좀 걸어온 길은 다른데 내하고 그분은 현대미술, 양자역화, 고건문 또 그림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전혀 관계 없고 나는 인간 내면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전문이라고 할 수 있지. 자기의 참나,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 삼라만상이 이제 다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불교의 가르침 이런 데 이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하는 말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내하고 거의 일치가 돼. 그래서 난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얼마 전에 가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지금 알고 지냅니다. 카톡도 두고 갖고 이러는데 아쉬운 것은 10월 그때 28일이죠. 한 보름 됐네요. 이제 서울 갔다 온 지가. 그때 올라가는 차를 끊고 또 내려올 때도 내 차를 예매를 해놨기 때문에 저녁을 좀 급히 먹고 내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막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 안 그러면은 이제 밤차를 밤 12시나 1시에 또 출발하는 또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타고 내려오든지 이제 다음에는 내 그래 할 예정이에요. 안 그러면 서울역 부근에 24시간 찜질하는 데가 있다고. 그런 데서 조금 있다가 내려오든지. 하여튼,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한번 그분을 이제 서울에 언제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차후에 한 번 더 이제 만남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그때 올라가서는 아마 허심탄회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내가 몇 권 받아왔는데, 아메리카 세계사. 내가 부산에 영광도서 가니까 그 책이 없더라고. 몇 년 전에 가서 없어가지고 찾지를 못했는데, 아래 가서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이 책도 받아왔고, 책 3권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요족들은 이제 제사밥 먹을 준비를 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더라고. 그렇게 보고 그분은 늘 하는 말씀이 황제가 이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임자가 나온다. 그 말하고. 임자라는 말. 그리고 황제 또 57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고. 황제, 새로운 세상, 허경영이잖아.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은 과연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대화는 아직 못했어요. 그냥 그분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왔는데 아마 다음에 가면은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그분의 기분 안 나쁠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요. 어제 이준석이가 매불쇼에 나왔다고. 최욱이 하는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송영길이 전 민주당 대표하고 이준석이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교수 4사람이 나왔다고. 나왔는데 최욱이가 이제 거기서 사회를 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이준석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노원 갑인지 어린지 모르겠어. 거기에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사람들이 싹 몰려가서 가보니까 허경영한테 사람들이 싹 다 몰리더라. 그 이야기를 또 어제 또 하더라고. 하면서 그 밑에 하니까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 이제 송영길이나 현근택 변호사나 최진봉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욱도 마찬가지지만 뭐 허경영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좀 이상하고 뭐 천공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송영길을 내가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도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못 알아본다 이 말이야. 다이아몬드인데, 순금 다이아몬드인데 못 알아본다고. 이 우리나라 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또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뭐 현근택 변호사 최진봉 교수들이 허경영 총재님 뭔지를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머릿속에 뭐만 찾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에 그걸 적어놨더라고. 내 댓글 잘 안 보는데 얼핏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분한테 영향력을 주게 될 수가 있으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머릿속에 뭐만 찾다 이 이야기도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만큼의 이제 그런 머릿속에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사물을 분리하는 그런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많이 알아야 자기가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쉽게 말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좋게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희생자라고. 그런 교육을 함과 동시에 같은 이 우주의 씨앗을 탐구해 나가는 자기의 영성을 개발하는 말이야. 영성이 뭐냐고. 저 일체 만물. 그것을 아까 중에는 이제 범소유상이라 그러더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 이 모든 그것을 범소유상이라고 하더라고. 이것이 계시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공부, 불교 공부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아는 공부, 이 우주의 씨앗을 아는 공부도 겸해야 된다고. 겸해야 된다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 해야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돈이 노력 없는 재물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양심 없는 쾌락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돈이 준다 하더라도 이 돈이 깨끗한지 아닌지 견덕 사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견리사의 나한테 이로움이 있을진데 이것이 어려운지 어렵지 않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돈이 생긴데 가지고 무조건 다 먹으면 되느냐고. 올바르게 그래 정명이고 바르게 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뭐 그거는 옆으로 갔는데 여하튼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요족들이 이제 이렇게 소상집이 이제 뭐야 죽을 날짜가 다 됐다 이러는 것은 오늘 8일이잖아요. 9일이지. 9일, 11월 9일인데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그 변희재님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지금 뒤흔드는 사람이 변희재라고. 변희재가 지금 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민사를 걸어놓은 게 있다고. 뭐 자기가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밝혔는데 이것을 밝혔다는 그걸 가지고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고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금전적인 보상을 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마 재판 결과가 아마 하여튼 오늘 거기에 이제 법정에서 그런 결과가 10시에 나와요. 재판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테브레스에 대한 그 김한수 그 테브레스에 대한 그 결각 그 최순실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김한수 테브레스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결심이 내일 난다고, 판정이 내일 난단 말이에요. 내일은 그 중요한 그리고 오늘은 아마 판결은 아니고 아마 그거 아마 신문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일이 지금 있어요. 있고 뭐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에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간 거였잖아요. 지금 10월 26일 날 서로 만나고 어제 아래 오늘이 9일이니까 7일 날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7일 날인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서 이제 서로 이제 환담을 나눴다고 그래가지고 누이 같다. 그런 말도 하고 이러는 것은 왜냐하니까 다급하니까 찾아가는 거단 말이야. 안 그러면 왜 찾아가겠느냐고. 그러니까 대구 민심, 경북 민심이 이게 지금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대구, 경북 이런 민심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기 위해서 찾아갔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비정리 법권천이라고 말이야. 하늘을 이길 수는 없다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단 말이야. 자업자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기가 지은 죄는 벌을 받게 돼 있고 자기가 지은 선한 일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고. 그게 법칙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뭐 묻히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아니, 테브레스에 대한 진실이 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마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변희재예요. 그래 그분의 의견을 이렇게 존중을 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볼 때에 2024년 내년 4월 10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 대통령은 누구냐? 이건 허경영 총재님이 반드시 이번에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그러면은 국민들의 마음에 허경영을 지지해야 되겠다는, 찍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사건이 터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자탄 같은 일이 터진다고. 원자탄 하니까 뭐 우습게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일본에서 후쿠시마하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져가지고 터진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이후에야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이제 항복 이렇게 하듯이 말이지. 허경영 원자탄, 허경영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원자탄이 한 몇 방 터져야 된다고. 불로유탄, 히로시마 오염수 해결탄 뭐 이게 터지든지. 안 그러면 또 미국의 EBS 지금 우주연합군에서 하는 이 모든 것 딥스테이트의 만행 이런 것을 뭐 드러나게 하는 EBS가 방송이 된다든지 그건 알 수는 없어. 그거는 뭐가 될지는 모르는 게 좋아. 그러나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터진단 말이야. 터져가지고 국민들이 허경영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터진다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은 뭐냐? 지금은 지금 오늘 검사들 말이지. 오늘 내일 그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손준성이하고 이정섭이 또 그 한 두 사람 더 이래가지고 일단 검사들 탄핵을 시킨다고. 지금 이것이 한동훈이도 자기 보고 탄핵시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래 가가지고 이것이 흔들린다.
내가 목숨 걸고 한평생 한 것이 뭐냐고. 종교 통합이단 말이야. 종교를 초종교단 말이야. 그 초종교의 주인공이 누구냐? 허경영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박경자 씨 뭐 신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은 박경자 씨나 뭐 가수하고는 내가 차원이 틀리지. 그런 사람들을 뿌리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열정이 그런 뿌리가 없어요. 나는 아주 뿌리가 든든한 사람이야. 기독교의 뿌리를 총체적으로 뽑아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북극성과 같아.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늦었습니다.